안녕하세요. 삶의신입니다.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보면 좋은 문서들. 물론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이 봐도 됩니다. 네, 여기 나와 있는 문서 중에 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요거는 지방직 공무원 보수 등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 되고 나머지 자료들은 같이 공유해서 보면 됩니다. 네, 다 뭐 마찬가지예요. 인사실무, 공문서 작성. 자, 네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나온 자료인데요.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. 네, 공직을 여행을 하나요? 참, 네, 할 말이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요 내용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.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여행을 하다니, 네, 직업을 여행을 하다니, 네, 인사실무란 게 있습니다. 인사실무. 요게 23년께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사실무가 크게 변경되는 건 없으니까 23년 아마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약간씩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요게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공문서 작성하는 법은 요건 이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란 데서 나온 자료인데 좀 오래된 자료예요. 근데 기본만 보세요. 이거 가지고 뭐 작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.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4년 공무원 보수등 업무 지침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네,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 뭐 국가직 시험 합격하고 나서 뭐 PPT 자료 같은 거 막 나왔잖아요. 거기에 조금씩 잘라가지고 만든 문서들이 다 이걸 보고 만든 거예요. 이게 기본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나온다. 여러분들 거의 모든 궁금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 다 나옵니다. 놀랍게도 그래요. 자, 보스님 업무 지침이에요. 돈이잖아, 돈. 네, 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.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? 보수. 네,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초임 호봉 획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승진, 강임, 강등할 때 호봉. 네,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됩니다. 뭐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니까. 그 다음에 공무원 특별 승급제도 있고 원천징수 등 업무 이거는 뭐 실무자들이 거의 쓰는 거고요. 연봉제 하는 공무원들 있거든요. 그런 내용들이고 고위 공무원단까지 다 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공무원 수당 어떤 수당들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수당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잖아. 어떤 거 받을지. 그 다음 우리 성과상여 받는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요즘 재밌죠. 지식인에 뭐 물어보잖아요. 그럼 로봇가 와서 답변을 해요. 아니에요. 로봇을 써서 로봇이라고 이렇게 웃기죠. 네, 챗GPT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상 야릇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그걸로 그냥 바로바로 답변이 달려요. 웃기게.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1번, 2번, 3번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네, 그거 다 그럴싸한 가짜입니다. 네, 가짜는 아니고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. 우리가 챗GPT 참 재밌는 게 참 그럴싸한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. 그래서 거기다 물어봐가지고 답 안 나오니까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걸 되게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막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. 그리고 희한한 얘기를 갑자기 무슨 가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답변하는 분도 보지도 않아요. 그냥 답변이 자동으로 돼 거의.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엉망이에요. 네. 여러분들 꼭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, 없애야 돼요. 이게 큰일이에요. 자, 여비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실무에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거예요. 실무 여비 규정.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건 여기 다 나와 있었죠 이미.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. 놀랍게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프린트하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몇 장씩만 그냥 재미로 보세요. 재미로 보고 아마 연수 가면 알려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라고 해요. 요거 지방직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서. 공직을 여행을 하지 않죠. 공직은 근무하는 건데 뭐 시적인 표현인가요? 네, 어쨌든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가 있어요. 요거를 올해 만들었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나옵니다. 여기서 안 나와 왜? 스타트 눌러야 되는구나. 네,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나름 이게 이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. 이런 식.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보수 수당 방금 나왔던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요약해서 휴가 근무 시간, 그 다음에 뭐 공직적 노하우 같은 것도 있는데 요거 그냥 PDF로 받아도 돼요. 요거 요렇게 보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PDF로 봐서 짜잔. 요게 더 보기가 편하죠. 요거 아마 아실 거죠? 여러분 몰라요?
합격하신 분들 그냥 맨날 놀지만 마시고 네, 한 번씩 그냥 쓱 보세요.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인사교류 같은 거 나와 있죠. 다른 부처 기관을 옮길 수 있나요?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.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여기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네, 하면 되고,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인사 실무입니다. 인사.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에 사실 인사. 돈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. 돈은. 네, 그 다음엔 인사. 네, 어떤 뭐 징계가 있는지, 뭐 어떤 것도 있는지. 22년에 만들었는데 인사 실무. 3년에 한 번씩 만드나 봐요. 미안해요. 네. 2019년 발행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돼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거는 제가 잘 몰랐어요. 뭐 제가 이것까지 알면 진짜 천재게요. 네. 저도 글을 잘 안 읽습니다. 이런 거 나오면 야, 파일 나왔다. 얼른 올려주지. 이런 거지. 이거 글사 하나하나 읽고 이거 무슨 뭐 공무원 연구가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읽어볼 필요가 없다. 자, 공무원의 종류 나와 있고 임용하는 거,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있죠. 시험 실시, 뭐 면접 시험.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 사실은 다 있었어요. 여기에 15 임용 이런 거 궁금하잖아. 15. 지금 아마 여러분들 채용 신체 검사 이런 거 하신 분도 있죠. 여기 읽어보면 나온다. 그 다음 승진하는 거 어떻게 승진? 승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. 승진 궁금하잖아.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거는 다 컨텐츠로 만들어 놨어요. 승진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승진, 일반 승진, 근속 승진 뭐 이런 거, 근속 승진 나오죠. 네, 일반 승진, 근속 승진 뭐 이런 것들 이미 컨텐츠 만들어 놨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요 서류 보시고 네,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. 이 서류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서류이기 때문에 네, 그냥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인력 관리, 전직, 강임이 뭐냐 하는 거 나와 있고, 겸임, 파견, 직무 대리, 보직 관리, 네, 전문 경력관 인사 관리. 전문 경력관 뭐 여러분들 인사 관리 할 건 아니고, 시간 선택제가 뭔지, 인사 교류 요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. 인사 교류.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냐. 대우 공무원 요거 제일 많이 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에 이 대우 공무원이 사실 키워드 1위에요.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. 이거랑 아까 뭐였죠? 보수. 거기에도 대우 공무원 나옵니다.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요걸 잘 몰라서 그래요. 대우 공무원 나중에 알게 됩니다. 뭔지. 처음에 저 대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회사 공무원인가? 그 회사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. 그죠? 안 웃겨요? 안 웃기면 넘어가고. 대우라는 회사가 없어졌죠 이제. 그 다음 뭐 인사제도 같은 경우 나와 있고, 이거 뭐 좀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자세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. 보수도 나와요. 보수도 여기 연금도 나오고. 하여튼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이 들어있어. 그러니까 이거 한번 쓱 보면 나중에 똑똑하다는 소리 듭니다. 듣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몇 년째 이 방송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잘 안 봐요. 여러분들의 특징 있잖아. 잘 안 본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작성하는 법이 여기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. 교재로.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는 저는 잘 몰라요.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행정업무 운영 실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. 직접 링크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못 찾겠다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. 뭐 이런 거 있고, 여기 보시면 공문서 관리 개설, 작성 일반사항, 문서의 구성체계, 문서의 기한, 결제, 요런 이제 문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나머지도 좀 있습니다. 관인. 근데 이게 지방자치라 좀 다를 수 있다. 국가직이 그럴 수 있지만 뭐 다 근간은 비슷합니다. 비슷해요. 이 교재가 아마 국가직도 어디인가 있을 건데 제가 못 찾았는데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. 안 보는 것보다 낫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, 물론 이제 가면 뭐 다 매뉴얼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그거죠. 누가 안 가르쳐 준다. 자,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합격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. 뭐 연수가 제대로 안 된다. 사실 연수는 기본적인 틀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세부적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. 아까 같이 커다란 것들만 연수 사항이 있는 거고, 실무는 이제 직접 가면 필드라 그러죠. 필드에 가면 공직에 가면 주위의 분들한테 배워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선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, 우리가 학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. 학교에서는 학교는 원래 가르치는 게 목적이잖아요. 가르치는 게 목적이잖아. 그 학생이고 교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교수란 직업이 있는 거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,
공무원도 뭐 회사라고 치면 회사에서는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. 하는 거.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100%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. 한 3, 40%를 알려주면 그거를 본인이 6, 70%를 더해서 본인의 능력을 더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. 놀랍게도. 그러나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막 과시하거나 능력을 중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규정이라고 해요. 규정을 잘 알아야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. 실수하면 끝이에요. 실제로 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 같은 거 잘못 발급해줘가지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오고 일부를 또 물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 것 같지만 모든 공적 업무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어떤 국민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잼버리 사태 보시면 아시잖아요. 얼마나 큰 전 국민이 다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. 공무원들이잖아요, 전부 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자료들을 잘 보시고 왜 안 가르쳐 이러지 말고 미리 좀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이걸 봤다고 난 너무 잘 알아 이러면 또 안 돼요. 나름 그 규정이 또 있단 말이야 가면.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란 거 보통 줍니다 가면. 그래서 업무 매뉴얼 그 다음에 인수인계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있어야 돼요. 요즘 MZ세대 뭐 퇴사가 많다 이유가 뭐 단순하게 뭐 인수인계가 안 돼서 뭐 사람이 싫어서 이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일반 회사 가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어요. 왜 안 해주지? 왜 안 해주지? 이러면서. 다만 회사는 일반 회사는 그게 조직이 작다 보니까 조금은 좀 낫죠 아무래도. 근데 공무원은 워낙 조직이 크고 순환근무 같은 걸 해서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를 히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대처하는 거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 옵니다. 본인이 그 입장이 되는 거지 이제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본인도 밑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야 이게 뭐야 문서가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죠. 자 일반 회사도 우리가 퇴사할 때 인수인계서 쓸 때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. 저도 퇴사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나왔어요. 화면 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. 여기를 만약에 벗어나는 업무는 본인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. 라고까지 해서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서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합격하신 분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. 우리가 이제 실제 합격하고 회사에 가게 되면 이 체력이 딸립니다. 괜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체력이 딸려요.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체력 관리 지금 할 때입니다. 지금 하셔가지고 발령 날 때까지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. 발령 나면 이제 전쟁터야. 어쩔 수 없습니다.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편안하게 쉬는 게 좋겠습니다. 자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. 합격했다고 구독 취소했다가 이런 것들 못 듣죠. 안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쪽 공무원 관련된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보강할 예정이니까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